일단 뭐 분데스리가에서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듀오는 케인하고 사네죠. 네. 이게 약간 네네 콤비. 칸에 카네와 자네. 네네 네. 콤비. 네. 그 독일에서도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이 둘이 이제 골을 많이 합작한 걸 가지고 손케 듀오의 분데스리가판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죠.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서 손흥민을 끌어와서 얘기를 했어요. 네. 케인이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하는 것처럼 바이언에서는 자름하고 있다. 네, 새로운 듀오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사네가 케인한테 주는 것보다 케인이 사네한테 주는 게 훨씬 많긴 하죠. 그러니까 사네가 그래도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가장 바이언 선수들 중에서는 손흥민과 유사한 선수라고 할 수도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케인이 내려와서 찔러주면은 그걸 받아서 사네가 그대로 골로 가져가는 실제 그 분데스리가에서 특정 선수가 특정 선수한테 도움을 가장 많이 준 게 케인이 사네한테 3골을 준 것과 그리고 뒤에 또 나올 시몬스가 오펜다한테 준 3골과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프레멜이 바이어한테 준 3골 그렇게거든요. 네네. 그렇게가 공동 1위권이거든요. 3개를 줬다. 네, 3개를 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사네가 케인이 사실 케인이 그 등부상 당한 이후로 스타일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서서히 내려와서 그 10번처럼 플레이하는 그게 빈도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사실 초반에는 케인과 호흡이 맞는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였어요. 네네. 왜냐면은 투엘 감독이 케인을 최대한 박스 안에서 플레이를 하게 했었거든요. 마치 레반도프스키 쓰듯이. 예, 그래서 최대한 득점력을 극대화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망이 어그로를 끌다가 패스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김민재가 코망한테 패스를 주고 여기서 코망이 볼을 끄면서 어그로를 끌다가 오버래핑에 들어가는 그 알폰소의 타이밍에 맞춰서 알폰소한테 패스를 주면은 알폰소가 땅볼 크로스 보내고 그걸 그쵸. 이제 케인이 마무리 짓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예, 그게 초반에 2골이 거기서 나왔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이 많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바이언의 경기력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케인을 내려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상대를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케인이 거기서의 창출하는 패스들을 찔러주면은 거기서 이제 사네라던가 코망이라던가 무시알라가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 짓는 형태. 그러다 보면은 상대도 그러면 이 선수들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그럼요. 되면 케인이 그때 올라가서 그쵸. 또 마무리를 짓는 그러다 보니 현재 케인이 벌써 12골을 넣었죠. 9경기에서. 그래서 분데스리가 역대 데뷔 기준으로 9경기 12골은 처음 있는 일. 기라시만 없었어도 유럽 전체 득점 1위 뭐 이런 거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기라시가 위에 있어서 지금 2위잖아요. 네. 그래도 유럽 그러니까 전체. 기라시 때문에 2위인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케인과 사네가 서로 이제 공존하는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네가 리가에서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가장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실제 그 키패스와 드리블을 동시에 25개를 뭐 기록한 선수가 사네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분데스리가를 넘어서 유럽 5대 리그에서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드리블도 굉장히 이번 시즌 폼이 올라와 있고 키패스도 상당히 잘 찔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좀 뭐랄까 그래도 이전보다는 줘야 될 때 줄 줄 아는 그런 플레이도 되고 있어요. 사네가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나겔스만 감독도 따로 사네가 확실하게 이번 시즌 이전까지는 기복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번 시즌 많이 나아졌다.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투엘 감독도 그래서 사네를 무조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만 갔다 하면은 얘가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말 주중 경기가 동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네가 에너지를 적당하게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치고 달리는 유형이거든요. 얘 한 경기에 스프린트 27에 28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달리다 보면은 주중 경기 때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져가지고 챔피언스리그에서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 쉽게 가야죠 그냥. 근데 그거를 포기를 못해. 근데 마치 빠르지 않은 자신은 상상해 본 적조차 없다라는 듯한 태도야. 예. 예.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이었던 게 갈라타사라이전이었거든요. 전반전에 처맞은 경기. 네. 그 경기에서 확실히 바이언 선수들이 지친 게 보였어요. 김민재 선수도 지쳐서 터치가 튀고 막 이랬거든요. 전원이 다 지쳐 그 있었죠. 사네가
사실 사네 어쨌건 가장 큰 강점은 치달이에요. 치고 달리는 건데 이게 치는데 달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볼을. 발이 애초에 늦게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패스를 줘야 되는데 계속 치달을 해요. 계속 뺏기면서. 그러니까 그만해야 되는데 예. 예. 그 옆으로 주면 되잖아. 오늘은 나는 그냥 왼발 킥이나 노려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경기도 가끔 있으면 되는데 얘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예,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개명 기자랑 예. 얘기했는데 제가 바이언의 훈련을 본 적이 몇 번 없지만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뮌헨 출장 가서 조금 봤거든요. 근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훈련 시작하기 전에 그냥 훈련장 가장자리를 러닝을 한 2바퀴 돌잖아요. 다 같이 똑같은 속도로 천천히 돌잖아요. 자네는 자꾸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튀어. 그러니까 멍하니 뛰면은 다른 선수보다 기본적으로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깅하는 속도 자체가 다른 애들보다 빨라요. 멍하니 뛰면은 보통은 그런 선수는 없잖아요. 뭐 한국 대표팀에서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리다 해도 조깅은 똑같은 속도로 하잖아요. 자네는 그게 빨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다 50으로 뛰는데 그러니까 50이 출력이 애초에 높은 거죠. 그냥. 네, 애초에 나의 힘의 50%만 낸 거 나 이거 네. 맞는데 했는데 그게 남들보다 빠른 거죠. 그런 선수더라고요. 네. 어쨌건 이번 시즌 현재까지 분데스리가에서만큼은 그래도 꾸준한 모습들을 대부분 보여주면서 물론 뭐 이 선수가 한 경기에서도 기복을 보일 때가 상당히 있긴 하지만은 거기다가 지나치게 어쨌건 볼을 집착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더 거기서 나오는 미스들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분데스리가에서만큼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분데스리가 최고의 선수는 그래도 사네라고 생각을 해요. 분데스리가 이번 전체 시즌. 최고의 선수. 이번 시즌. 그래서 사내도 사실 재밌는 경우죠. 뭐 기자님 아시겠지만 원래 유소년 때 엄청 탑 그 유망주는 사실 또 아니었거든요. 저는 또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집에 사내 처음 1군 소집돼서 벤치 앉았던 경기에서 이제 받았던 사인이 있어요. 그때 아무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인이 있다고요? 예, 제 샬케에서 샬케 홈에서 헤어타 베를린이랑 2014년 1월에 했던 경기가 있는데 그때 그걸 제가 보러 갔거든요. 그때가 사내가 처음으로 1군 소집돼서 벤치에 앉았던 경기예요. 경기 나오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때 경기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제가 알아보고 러이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사인 받아놨거든요. 아, 집에 이제 진짜? 제 방에 걸려 있어요. 그때 어떻게 걔한테 사인을 받을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때- 유망주도 아니고 그냥 어린 애였을 텐데. 그때부터 저는 근데 샬케 유소년 경기도 봤었으니까. 어... 그때가 샬케 한창 좋아할 때였어가지고 그때 봤었는데. 아 샤케 팬이시니까. 네, 그때 그래가지고 음. 불러가지고 봤어요. 근데 막 아무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해가지고 저 이제 방에도 아직도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보면은 얘는 그래도 계속 조금씩 발전을 했어요. 이게 급격히 확은 아닌데 하고 이제 나겔스만 때도 바이언 한창 안 좋았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사네는 다른 선수들은 사실 뭔가 발전이 있었다고 보긴 힘든데 얘는 또 발전이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보통 우리가 하프 스페이스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그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데서 조금 이제 또 약간 소폭의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뭐 지금쯤 이제 딱 뭐라 그러지? 뭐 모르죠. 아직 시즌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슬슬 좀 정점 찍을 때 저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선수는 재밌는 게 왼발 편향이 심한 왼발잡인데 그렇죠. 그 시즌 데뷔 초에 주목받았던 건 채팅창에도 말씀하시는 레알전 골처럼 네,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다가 네, 진짜 채찍처럼 강하게 촥 감겨 들어가는 왼발로 네. 골을 넣었을 때 네, 이럴 때고 사실 왼발잡이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돼 있을 때 안으로 파고 들면서 네, 뭐 슛도 할 수 있고 찔러주는 패스도 할 수도 있고 크로스도 할 수도 있고 선택지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자네는 오히려 오른쪽에 배치되면은 그렇게 파고 들다가 슛만 보는 남자 네, 약간 이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왼발잡이가 왼쪽에 있으면 플레이가 단순해지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네. 많은데 얘는 반대로 네, 오른쪽에 놓으면 파고들면서 슛만 하려고 그러고 네, 이번 시즌 주로 왼쪽에서 뛰고 있는데 왼쪽에서 뛰면 상대 풀백을 민첩한 터닝으로 벗겨낸 다음에 공을 네. 몰고 전진하면서 코망이나 케인에게 찔러주거나 네, 2대1은 잘 시도 안 하죠. 찔러주거나 슛을 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색질을 오히려 가져가면서 왼발잡이를 왼쪽에 놨을 때 오히려 플레이를 더 다양하게 하고 약간은 플레이메이커적인 모습도 부분적으로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왼쪽에 나왔을 때 한번 보세요. 이제 지금 채팅창 계신 분들 이미 방송 보고 계시지만 보시면은
얘는 1대1 할 때 왼쪽에서 할 때 이게 몸 바디 포지션이 좀 달라요. 다른 왼발자는 이게 좀 더 안쪽으로 향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CT에 있을 때도 그렇고 샬케 때도 사실 오른쪽으로 훨씬 많이 나왔는데 CT 때 이제 과르디올라가 왼쪽으로 되게 그렇죠. 많이 썼었는데 그때부터 보시면은 이게 바디 포지션이 약간 대각선 안쪽으로 돼 있어요. 좀 이렇게 예, 돼 있죠. 예. 약간. 그게 근데 애초에 되게 특이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수비는 약간 거기서 양자택일이 약간 걸려 있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이랑 다르게. 나무협배배님 후원과 함께 맨시티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구설수도 없고 안정된 느낌이 든다. 뭐 맨시티 때는 또 구설수는 없다. 제가 들은 기억은 잘 없지만 아무튼 성장은 플레이 다양성 측면에서 성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사네 기록이 8골 2도움이긴 하거든요. 8골 2도움인데 원래 그 사네 같은 경우도 이거보다 더 많은 도움을 올렸어야 되죠. 왜냐면은 경기당 키 패스 자체도 2.9회고요. 경기당 2.9. 예, 그리고 우와. 또 이제 그 기대 도움도 3.4 도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도움보다 그 동료들이 잘 못 받아 먹. 사실 기대 도움은 항상 기대 도움보다 도움이 더 많아요. 기대 도움은 아직까지도 이게 집계가 좀 확실하게 그게 안 돼서 XGA를 산출하는 그 어떤 빅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공식이 정립이 다 안 돼서 예, 그래서 기대 도움보다는 도움이 항상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얘는 반대네요. 예, 반대죠. 그러니까 동료들이 좀 못 받아 먹은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그래서 사네는 그가 나오는 기록보다도 더 그 세부적인 지표들을 보면은 높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내는 제가 이번 시즌 바이에른 경기를 보면서 관찰한 건 패스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케인한테서 받거든요. 근데 사내가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돌면서 그렇게 패스를 다른 선수한테 줄 때는 케인이 아니고 코망이라든지 제3의 선수에게 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결정력이 별로 안 좋은. 그래서 이제 그게 낮게 나오는 게 아닌가 짐작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네가 키커 평점도 현재까지는 1.88점으로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을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이 그딴 놈이 이러면서 납득을 못 하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경기 보면 눈 썩는 건 저도 챔피언스리그 특히 코펜하겐전과 갈라타사라이전 갈라타사라이전 이 두 경기는 최악의 선수 맞아요. 코펜하겐전도 턴오버만 26회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네가 그게 이제 화제가 됐죠. 예. 너무 많아서 말이 이게 되냐? 챔피언 실화냐? 약간 좀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을 정도로 좀 너무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분데스리가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파괴력의 선수이면서 동시에 케인과 가장 죽이 잘 맞고 가장 케인에게 뉴 손흥민에 근접한 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네한테는 케인이 와준 게 정말 고마운 일이 되는 거죠. 개인한테 있어서. 그쵸. 이렇게 본인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왔다는 거. 예, 케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맞은 게 이해가 된. 저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네. 사내 아니, 못하는 거 근데- 보면서 마네한테 맞을만 했다 이런 진짜. 농담들을 많이 했는데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요. 아니 지가 못 쫓아가는데 계속 1대1을 쳐. 맞아. 계속 뺏기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저것도 또 네네네요. 네네. 저것도 네네. 그렇죠. 사내 마네. 네네. 그래서 사내만의 콤비로 불렸죠. 그렇죠. 예. 예. 사내만에 싸운다고 부부 싸움죠.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레반도프스키 있을 때는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 일단 짱 박혀 있으면서 걔한테 공을 주고 뭘 시작하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걔한테 공을 투입하는 게 팀의 목적이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죠. 많았는데 케인은 내려와서 오히려 올라가는 사내에게 공을 줄 수 있다. 찔러준다. 아 진짜 케인은 갈수록 이게 거의 무슨 경제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진짜 장거리 스루 패스를 어떻게 그렇게 이거는 예전 플레이메이커들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싶을 정도로 약간 가끔 보면 얘 무슨 뭐 발데라만가 막 이런 생각들 발데라마. 예. 왜 거의 경제에 올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미친 듯이 맞추면서 그냥 그것만 하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잉글랜드 대표팀이 가장 케인을 못 살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거기는 예. 그냥 9번으로 쓰니까. 거기도 레시포드 똑같이 활용은 하긴 하는데 레시포드가 그가 사네와 손흥민만한 효율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큰 거죠. 왜냐면 거기서는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레시포드인 건데. 예. 이게 토트넘이 한창 때도 시티가 그러니까 계속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 홈에서 시티가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결국에는 케인 때문인 게 시티 같은 경우는 항상 골키퍼에서부터 짧게 패스하면 무조건 상대 진영에서 압박을 하는데 얘는 등을 지고 받아도 돌아서가지고 그 압박을 나온 거 뒷공간으로 패스를 집어넣으니까
맨날 시티 거기 해가지고 한두 골 먹고 맨날 지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케인이 악몽이죠, 악몽 솔직히.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So life ain't easy, yo. I think there's a reason, though. Ups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 yo. Sometimes I'm high, other times I'm barely breathing, though. I always gotta fight and hide from the demons, yo. Negative